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포토샵은 그냥 미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싫었던 사람들은 조금 고달플 수도 있는데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 시간에 내가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한번 잘못 그리면은 수정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픽은 얼마든지 수정하고 새로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캠퍼스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죠. 보통 스케치북이나 도화지 그림을 그리지만 전문적으로 그릴 때는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우리가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물을 갖다가 타게 되면은 종이는 물을 먹잖아요, 그죠? 물을 먹으면은 물을 많이 타게 되면 종이가 찢어져요. 찢어지고 그 다음에 물감을 갖다가 덧칠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캠퍼스라는 거는 천의 이름이에요. 캠퍼스 천. 그래서 천의 이름으로 알 수도 있는데 캠퍼스 천, 캠퍼스라고 하긴 하는데 아사천이라고 하게 돼요. 원래 이름은, 원래 명칭은 아사천인데 아사천을 갖다가 이렇게 캠퍼스에 입혀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보통 우리가 캠퍼스 천이라고 많이 하는데 캠퍼스 천이 정식 명칭은 아니고 아사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캠퍼스를 열 거예요. 파일에서 상단에서 파일에서 뉴, 단축키로는 컨트롤 N이 되겠죠. 네, 얘네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캠퍼스 설정.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캠퍼스 설정이 없죠. 사이즈를 선택하더라도 일러스트는 사이즈 개념이 없어요. 일러스트는 사이즈 개념 없어요. 작업 사이즈 상관없어요. 그 일러스트는 뭐가 중요해요? 일러스트에서 가로와 세로 넓이를 설정하는 거는 작업 사이즈가 아니에요. 출력 사이즈예요. 출력 사이즈. 일러스트는 어디에 그림을 그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는 A4 용지로 꺼냈다. 그러면은 A4 용지 안에 있으면은 출력이 되는 거고 A4 용지 바깥에 있으면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다가 프린트하기 싫다. 그럼 바깥에 이렇게 꺼집어내면은 출력이 안 돼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지만 포토샵은 설정한 캠퍼스 사이즈 안에서만 작업이 가능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위드라고 되어 있죠? 위드는 넓이를 갖다가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이트 높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여러 가지 단위가 있죠. 단위. 보통 홈페이지 작업할 때, 웹페이지 작업하실 때는 픽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인쇄, 그러니까 명함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인치라든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분야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둘 거는 픽셀과 밀리미터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픽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솔루션, 요거는 해상도를 갖다가 나타나게 돼요. 일러스트는 해상도가 없죠. 일러스트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없어요. 그럼 벡터라는 건 뭐예요?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벡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럼 포토샵은 무슨 방식이냐? 비트맵 방식이에요. 점으로 이루어진, 픽셀 단위로 이루어진 픽셀 점의 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스미는
인터넷 사이즈 작업할 때 72고, 그 다음에 인쇄용, 인쇄 작업할 때는 뭐 200이나 300, 이렇게 해상도가 커야지 고화질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비트맵 컬러, 그레이스케일, RGB, CMYK, 랩 컬러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 모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레이스케일, 그레이는 뭘까요? 그죠? 회색이죠? 예, 회색. 그 다음에 RGB, R은 뭐예요? 그렇죠? 레드. G는 그린. B는 그렇죠? 블루. 레드, 그린, 블루. 예, 자격증 준비하신 분들은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RGB는 가법 혼합이에요. 가법 혼합이라고 하는데 빛의 삼원색이죠. 예, 빛의 삼원색.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 가법 혼합은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RGB는 그렇고 CMYK는 요거는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일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C는 사이안. 예, 물론 이제 시안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뭐 영어식 발음이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M은 마젠타, 붉은색 계열이고요. Y는 옐로, 노란색. K는 블랙. 블랙이면 B를 써야지 왜 K를 썼을까요? RGB에 블루하고 겹치기 때문에 K, 블랙, 끝 글자인 K를 써서 C는 파란색 계열, M은 붉은색 계열, Y는 노란색, K는 검정 값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또 수업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레이, RGB, CMYK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백그라운드는 뭐 흰색, 그리고 트랜스퍼런트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투명이란 얘기죠. 예, 투명으로 설정할 때는 트랜스퍼런트. 근데 보통 화이트로 놓고 작업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어드밴스드라고 있는데 여기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컬러 프로파일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컬러들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색감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죠? 뭐 TV를 봐도 그렇고 또는 뭐 포스터나 잡지나 그런 걸 봐도 색깔들이 조금씩은 틀린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좋아하는 습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잉크라든가 인쇄 문화가 틀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속성 자체, 어떤 색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CMYK, RGB, 그레이 요 세 가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뭐 US, 그 다음에 재팬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설정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D1, DV, NTSC, 그 다음에 DV, PL, 펄, 그 다음에 NTSC, 뭐 퍼노라마스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포토샵에서 동영상 편집도 가능해요, 요즘은. 저는 편집 도구 하게 되면은 동영상 편집 도구 하게 되면은 베가스 또는 프리미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포토샵을 많이 활용을 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베가스라든가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효과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포토샵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에서 어떤 에펙 효과를 주고자 했을 때는 나름대로 포토샵에서 동영상 편집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에펙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애프터 이펙트.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동영상에 효과를 주긴 하는데 거기서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포토샵 효과들을 동영상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NTSC와 그리고 펄 요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죠? 그러면은 NTSC와 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북한은 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을 쓰고 있어요. 틀리죠? 방식이.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방송을 볼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북한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송신하는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방송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잡아가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북한 방송 본다고 해서 잡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잡아갈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 그런 사이트가 있었죠? 북한에서 만든 무슨 한민족? 무슨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폐쇄됐죠? 접속을 못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은 두 나라가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은 펄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펄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전파를 쏘잖아요. 그죠? 전파를 쏘면은 가다가 산이 있어서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전파가 반사가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또 뭐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또 꺾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뭐랄까 이제 곳곳으로 이렇게 잘 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땅덩어리가 좁죠. 땅덩어리가 좁은데 비해서 평야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많아요? 뭐를 많이 세워요? 기지국을 많이 세우죠. 왜?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펄 방식은 기지국을 안 세워도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TV를 보려면 어떻게 했어요? 안테나를 세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도심에 가면은 뭐 UHB 안테나 해가지고 그런 어떤 방송을 보려면은 안테나를 설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펄 방식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나 안테나 없이도 골고루 잘 가요. 좁은 지형에서. 그래서 유럽은 대평지가 없죠. 유럽은 거의 산지가 되게 많아요. 어떤 고산도 많고. 그래서 유럽은 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 각 지역에 골고루 전달이 잘 돼요. 그러면 NTSC 방식 같은 경우 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은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은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땅덩어리 엄청나게 큰 나라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미국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미국은 보면은 그 TV에서 보면은 고속도로 보이죠. 고속도로가 끝이 안 보이죠. 진짜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없죠. 그래서 미국은 사고가 많이 난대요. 지평선에서 그 끝없는 도로에서 그냥 계속 단조로운 길을 계속 똑같은 자세로 가니까 지루한 거야. 쉽게 돌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많이 나. 오히려 직선 코스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미국은 평야라든가 그런 것들이 끝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NTSC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전파를 쏘잖아요. 아주 멀리까지 가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멀리. 근데 우리나라는 멀리까지 갈 만한 땅덩어리가 되나요? 미국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NTSC 방식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 때문에.
북한하고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다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 몇 해 전에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우리도 펄 방식 바꾸자. 어차피,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알 거 다 알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넘어간 사람들이 많대요. 못 믿겠죠? 은근 많대요. 예. 그러니까 사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끌려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넘어간 사람도 많지만, 예,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은근히 많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펄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결국에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NTSC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예, 기지국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안테나를 세워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NTSC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NTSC와 펄 방식 요거 잘 체크해서 나중에 동영상 편집하실 때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동영상 편집을 펄 방식으로 만들었어. 이 방송국에 제출했어. 방송을 좀 해달라고. 안 나오는 거죠? 예, 송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여튼, 동영상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캠퍼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넓이를 800에 높이도 800 해상도는 72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OK 누르게 되면은 캠퍼스가 열리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